정우야, 휴지 좀 사다 놔라. 정우야, 치약도 떨어졌다. 정우야, 빵도 좀 사와라. 정우야, 아들은 바쁘고 나 혼자 산다. 이번 이야기부터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조금 전 영상 속에서 만나봤던 인물이죠. 이제는 배우 하정우 씨의 아버지로 더 유명한 원로 배우 김용곤 씨가 39살 연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고소당한 이유가 뭡니까? 네, 지난달 24일에 이 여성분이 배우 김용곤 씨를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37세의 여성인데요. 네. 일단 이 여성 측의 변호사가 내세운 죄목은 낙태강요 미수죄인데 낙태 강요 미수죄. 미수죄. 네, 이것이 뭐 법적으로 있는 죄명인지 맞는지는 또 손정혜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. 네. 일단 기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. 이 여성분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네. 김용곤 씨와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. 네. 이 여성분은 이제 당연히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출산을 하고자 했는데 네. 김용곤 씨가 이를 반대했다.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. 네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은 이 김용곤 씨의 무책임함 이 부분을 네.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받았던 어떤 마음의 상처랄까요?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의 주장 내용 중에 핵심이 13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대중에 알려진 적이 없는 얘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사생활이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저희가 더 확인하고 취재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일단 2008년에 만났다. 그리고 2021년에 임신했다.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. 네. 그런데 중간에 13년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. 네네네. 이 여성분은 계속해서 연인 관계였다는 거고 네. 김용곤 씨는 굉장히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 입장문을 비추어 보면 일단 뭐 매일 만나지 않았다든가 가끔 만났다든가 아하. 그래도 이제 서로 뭐 고마운 사이였다 네. 이렇게 좀 애들로 표현하고 있어요. 네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정말 13년 동안 아하. 연인 관계였느냐라는 것은 사귀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부분도 확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자친구나 연인이라는 말을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여성으로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김용곤 씨 입장에서 지금 어제였죠?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핵심은 뭡니까? 입장에. 네,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중께 죄송하고 두 번째는 이 예비 엄마와 태중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왜냐하면 아하. 나중에 아이가 이 기사들을 읽을 거 생각하니까 본인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럼 네. 뭘 잘못했는지 사과했냐 하면 임신 초기에 분명히 본인이 출산을 반대했다는 거죠. 아하.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네. 아이 낳아서 같이 잘 살자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분이 너무 상처가 컸던 건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인데 이 김용곤 씨 고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. 내 나이가에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과연 내 아이가 아하. 20살까지나 내가 살 수 있을까?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수 있을까? 이런 부분 또 네. 사회적으로 이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아들 둘의 어떤 시선 면목을 좀 네. 걱정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아들들에게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. 그러나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김용곤 씨가 솔직하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고 네. 아들들이 이왕 지금 이제 생긴 생명이고 하다 보니까 뭘 걱정이시냐 또 아버지의 고심이 보였겠죠. 네네. 네, 그래서
새 생명을 축하할 일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김영건 씨가 용기를 내서 이 여성분에게 그럼 우리 아이 낳고 잘해보자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는지 그렇군요. 네, 지금 소송으로 번졌습니다.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영건 씨 입장은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임신 초기에 아이를 낳지 말라고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점이 그 여성을 불편하게 했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낙태 강요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그런 죄가 있나요? 고소인 H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,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 원치 않는 임신이 이제 된 경우에 이제 한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런 분쟁들은 좀 생기죠. 근데 뭐 예를 들면 만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협박이 있었다. 아하. 이런 강요가 있다고 하고요. 심지어 폭행도 포함되어 있다. 나을 거면 혼자 길러라는 입장을 취했다. 네.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라는 게 A씨 측 주장인데, 일단 낙태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, 그래서 낙태의 어떤 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선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. 그럼 네. 정범이 처벌받지 않고 더군다나 낙태를 그러니까 인공 중절 수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네. 그걸 실행하지 않는 이상 낙태 교사나 뭐 낙태의 종범으로 처벌할 리는 없고요. 네. 강요죄라고 이제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명으로 이제 고소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. 네. 협박으로 보일 정도로 그 두려움을 줄 만한 어떤 위해적인 표현들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아하. 쟁점인데,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형사 처벌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냐. 왜냐하면 뭐 분쟁은 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잖아요. 결론적으로는. 그래서 조금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호사가들이 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친자가 명확하다면 김용건 씨의 재산이 이 하정우 씨나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당연하죠. 아, 혼외 그래요? 자식도 자식이기 때문에 네, 네. 그 하정우 씨하고 이제 두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새 네. 자녀가 되는 거죠. 똑같은 비율로 이제 상속권을 아하. 부여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홍 기자님. 아까 말씀하실 때 하정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격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하정우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? 하정우 씨는 뭐라고 합니까, 지금? 이미 알고 있었다기보다 이제 김영건 씨가 혼자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식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동의 허락을 받아서 이 여성분께 나 이제 아이 낳아서 같이 키울 수 있겠다 얘기를 전했던 거죠. 그런데 그건 이제 가족 간의 대화니까 있었지만 그 뒤에 김영건 씨가 소속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하정우 씨 소속사로 연락이 갑니다. 그 소속사의 대표가 또 하정우 씨 동생입니다.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우리 소속 연예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의 사생활이다 보니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